안녕하세요. 건강하게 100세까지 여러분의 건강한 중년 생활을 위해 유용한 건강 정보를 드리는 건강 100세입니다. 봄이 되면 약국에는 온 가족이 구충제를 복용할 시기입니다라고 적힌 안내 문구가 등장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구충제를 복용하기 시작한 건 1960년대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대국민 기생충 퇴치 사업을 실시하면서부터인데요. 당시 우리나라는 인분을 사용한 농작물 재배와 날 음식을 즐겨 먹는 식습관, 비위생적인 생활 등으로 인해 회충, 요충, 십이지장충 같은 기생충 감염률이 80%에 달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구충제 복용을 1년에 1~2회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고, 그 결과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기생충 감염률은 4%로 떨어졌고 2012년에는 2.6%까지 낮아졌습니다. 5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 국민의 기생충 감염률은 현저히 떨어졌지만 최근에는 유기농 식품 섭취가 늘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많아지고 유아동의 집단 생활이 늘면서 기생충 감염이 늘었을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기생충으로 가득 차 있는 위험한 음식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계속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기생충 감염의 위험이 높은 음식 1. 생간. 술안주나 반찬으로 생간을 즐겨 먹는다면 기생충 감염에 주의해야 합니다. 대부분 가벼운 몸살이나 복통 정도의 증상이 나타나지만 드물게 백내장 촉수염, 뇌막염 등과 같은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생간을 먹은 뒤 발생하는 기생충 감염은 주로 개회충에 의한 감염이다. 개회충은 소 외에도 개, 우리, 염소 등 동물의 간에서 발견되며 보통 개회충이 사람 몸속에 들어오면 소화기관 외에도 간이나 폐와 같은 장기로 이동하여 기생합니다. 이때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 치유가 됩니다. 하지만 유충이 눈으로 올라가게 되면 눈에 염증을 일으키고 망막세포를 파괴해 시력을 저하시키고 심하면 실명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눈개회충증에 걸린 환자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3배 많았고 의외로 시골에 거주하는 사람보다 부시 사람이 3배 많았습니다. 또 눈개회충증에 감염된 환자들 중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과 함께 사는 경우는 매우 적었고 80% 이상의 대부분 환자들이 소의 생간을 섭취한 경험자들이었습니다. 사실 동물에서 개회충이 가장 많이 서식하는 곳이 간인데 소의 간을 익히지 않고 바로 먹으면 개회충의 알 또는 유충을 함께 섭취하게 되는 셈입니다. 서양에서는 개회충증에 감염된 사람 중 대부분이 20세 미만의 어린이들인데 비해 우리나라나 일본과 같은 동양권에서는 30세 이상의 성인 환자가 더 많습니다. 이는 소의 생간을 먹는 음식 문화가 큰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일본에서는 2012년부터 소의 생간을 요리로 팔 수 없게 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생간을 즐겨 먹었다면 이제부터라도 기생충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조리된 간 요리를 권장합니다. 혹시 생간을 먹고 눈개회충증이 발병했다면 신속히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 회충약을 복용해도 되지만 약을 한 번 먹는 것만으로는 조직 내 유충이 사멸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상에 따라서는 5일 이상 복용하거나 스테로이드를 함께 먹어야 할 수도 있는 만큼 병원을 방문해 정확한 검사를 받고 전문의약품을 처방받도록 합니다. 기생충에 감염되지 않으려면 음식을 익혀 먹고 1년에 한 번씩 알벤다졸이나 플로벤다졸 성분 구충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벤다졸, 플로벤다졸은 몸속 기생충이 포도당과 같은 체내 영양소를 흡수하는 것을 막아 사멸시킵니다. 공복에 먹으면 기생충 사멸 효과가 높습니다. 기생충 감염의 위험이 높은 최악의 음식 2. 민물고기. 한편 강에서 잡은 민물고기를 익히지 않고 회로 먹은 후 상복부 통증과 설사, 발열, 황달 등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간흡충 감염을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우렁이에 붙어 사는 간흡충은 새우렁이에서 민물고기로 옮겨간 뒤 회를 먹을 때 사람 몸으로 침투합니다. 사람 몸에 들어온 후에는 담관에 기생합니다. 대변 검사나 혈액 검사를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프라지퀀텔 성분 구충제로 치료 가능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가정이라면 주의해야 할 외부 기생충. 봄철에 반려동물들의 건강을 노리고 있는 불청객은 바로 외부 기생충입니다. 풀숲과 잔디밭을 뛰어다니다 보면 풀 속에 숨어있던 벌레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반려견의 털을 헤집고 들어와 피부에 머리를 박고 흡혈을 하게 됩니다.
외부 기생충이 흡혈하는 혈액도 아깝지만 이 과정을 통해 많은 질병을 유발할 수 있으니 적극적인 외부 기생충 예방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외부 기생충으로는 모낭충, 벼룩, 이, 진먼지 진드기, 참진드기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거 환경과 생활 특성으로 인해 벼룩이나 이는 점차 보기 힘들어지고 있는 반면 진드기류는 녹지 확대와 야외활동 증가 등에 힘입어 오히려 그 위세를 키워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진드기는 매우 작아 처음 감염 시에는 알아차리기 힘들지만 피부에 붙어 흡혈을 하게 되면 몇 배로 몸이 커져 잘 보이게 되는데 만약 반려동물의 몸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직접 손으로 잡지 말고 핀셋 등을 이용하여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피부 표면에 가까운 머리 부분을 잡고 일정하고 균일한 압력으로 당겨 떼어내어야 합니다. 진드기는 매우 견고하게 피부를 물고 있기 때문에 진드기를 떼어내는 과정 중에 잘못하면 머리는 피부에 그대로 박혀 있고 몸통만 떨어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심한 피부 질환으로 악화될 수 있으므로 병원에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드기 등에 감염되면 알레르기를 비롯 각종 피부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2차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진드기 매개 전염병으로 경우에 따라 목숨마저도 앗아갈 수 있어 진드기에 물린 후 이상 증상을 보일 경우 반드시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받아야 합니다. 바베시아 감염증, 라임병, 에를리히증 등이 대표적인 진드기 매개 전염성 질환으로 대개는 수일에서 보름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 발병하게 되며 식욕부진, 기력 소실, 발열, 구토, 설사 등이 초기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들은 진드기 매개 전염병만의 특징적인 증상이 아니라 보편적인 증상이므로 초기 진료 시 진드기에 감염된 사실을 알리지 않을 경우 진단 과정에 혼란이 오고 그로 인해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향후 빈혈이나 관절염, 사지마비, 경련 등 매우 심각한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산책을 자주 하는 반려견이라면 보호자가 진드기 감염에 대해 세심하게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과 십수년 전만 해도 진드기 매개 전염병의 진단은 매우 어렵고 긴 시간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며 오진율 역시 높았지만 요즘에는 키트 검사뿐 아니라 PCR 검사를 통해 많은 진드기 매개 전염병에 대한 신속 정확한 진단이 가능해진 만큼 진드기와 관련하여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인 검사를 통해 대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지금까지 기생충 감염을 유발하는 최악의 음식과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협하는 외부 기생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강100세 채널을 구독하고 유익한 건강 정보를 지속적으로 받아보세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